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까지 봤고, 오늘은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볼 건데요. 이 독립과 종속이란 단원도 조금 특별한 단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확률이란 단원 자체가 결국 항상 경우의 수를 다루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는 결국 단원의 어떤 특성상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끊임없이 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먼저 일단 드릴게. 근데 일단 어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어떤 두 사건이 있어. 자, 두 사건 사건 A와 이제 사건 B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서로 독립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종속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A와 B라는 두 개의 사건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가 서로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A와 B가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종속이란 말 알잖아. 서로가 서로한테 종속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가 서로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두 사건이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느냐의 여부가 B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걔가 종속이고, 서로가 서로한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게 서로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 개의 사건은 서로가 독립이거나 또는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라면 독립이란 얘기야. 알겠지? 따라서 사건에 분류를 할 때요, 분류 기준이 만약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냐 마냐 여부라면 그때는 줄 때는 종속이고 주지 않을 때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탕하고 나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어떠한 두 사건이 배반이라는 거 있죠. 배반 사건. 배반은 종속, 독립이라는 이 두 개의 비교하는 별개의 기준을 가지고 배반이냐 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분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를 쉽게 엮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이 종속이냐 독립이냐 아니면 배반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영향 주느냐 마냐에 따라서 종속 아닌 사건은 다 독립이고 독립 아닌 사건은 다 종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분류 기준을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로 나누면 남학생이 아닌 애들은 다 여학생 맞지? 여학생이 아닌 애들은 남학생 맞아. 근데 내가 걷다 대고 갑자기 여기다 대고 미친놈처럼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을 남학생이냐 아니면 여학생이냐 아니면 안경을 썼냐로 나눌게 라고 하면 분류 기준이 섞이는 거 맞지? 안경은 뭐야? 안경을 썼냐 안 썼냐로 나눠야지 전체가 딱 갈라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기준과 얘의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이니까 절대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발생을 하는데 영향을 주냐 마냐가 종속 독립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서로가 종속 아니면 독립인 거고 배반은 또 다른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배반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어떤 두 사건이 A와 B가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냐 없냐니까 얘는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죠. 배반이 아니란 얘기는. 그러니까 얘는 분류 기준이 동시에 발생이 가능하냐 마냐의 여부고 얘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냐 마냐의 얘기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벽은 좀 쳐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게. 그러면 쌤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교과서상에서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유일하게 딱 하나만 등장하거든요. 잘 봐.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면 A가 발생하는 확률과 PA 바 B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A라는 거는 A가 발생할 확률이죠. A와 B라는 건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지. 근데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서로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A가 일어나든지 그 여부가 중요할까 안 할까? 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그냥 지가 독립적으로 발생을 할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지 절대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한다?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뭐랑도 같냐면 PA 바 B의 여랑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해석해보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얘는 어떤 시행을 했는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 얘는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야. 그치? 근데 A와 B가 서로의 발생 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A가 일어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B가 일어나든 말든 이란 뜻이야. 알겠어? B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어차피 A가 발생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얘와 얘가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얘는 그냥 PA라고 적으면 되겠지. 근데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우리 조건부 확률 배웠으니까 자 PB분의 PA교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PB 여분의 PA교 B여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잖아. 따라서 뭐가 성립하냐면 독립 종속의 판별식이 여기서 등장해요. 자, 판별식. 선생님, 판별식이라는 건 D 말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고 이 판별식은 뭐냐면 어떤 사건 두 개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자, 이 식 잘 보세요. 이 식에서 양변에 내가 PB를 곱하면 PA 곱하기 PB가 PA교 B가 되죠. 이렇게. 이게 앞으로는 독립사건의 판별식이 될 겁니다. 어떤 두 개의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을 각각 곱했을 때 그게 두 개가 전부 다 발생할 확률이 된다면 걔가 바로 우리가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둘이 종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랑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종속이라면 PA와 PB를 곱한 값이 PA교 B랑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결국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게 되는 판별식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PA와 PB를 곱했을 때 PA교 B와 같아지면 얘를 독립이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PA와 PB를 곱했을 때 PA교 B와 다른 상태라면 얘를 종속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게 유일한 판별의 근거니까요. 너희들 앞으로 문제의 어떤 표현에 휘둘리거나 휘청거리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 가끔은 너희들이 문제를 읽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슬을 뭐 뽑는데 검은 공을 뭐 몇 개로 옮겨서 뭘 하는데 뭘 한다라고 나오면 니들이 갑자기 그 글을 읽고 뭔가 판단을 시작해. 얘는 둘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 또는 발생 확률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라고 나름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판단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 사건을 독립인지 서로가 아니면 서로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기 있는 판별식이고 따라서 그냥 철저하게 여기에 근거에서만 독립 종속을 판단해야 되지 다른 식으로 한국말을 해석해서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무조건 틀리게 될 거야. 왜? 쌤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읽고 그게 독립사건인지 종속사건인지 판단하는 일이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 판별식으로 삼아줘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각각 곱했을 때 그것이 교사건의 확률이 되면 둘이 독립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왜?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발생할 확률이 둘이 같기 때문에 결국 양변에 PB를 곱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지만 독립사건, 성립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종속사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잖아. 독립과 종속이라는 게. 그래서 어떠한 여러 개, 복수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주로 두 개일 겁니다. 그 두 사건이 서로한테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어떤 그런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두 사건을 독립 또는 종속이라 판단할 수 있고, 안 주면 독립, 주면 종속인데 그걸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이 판별식이 될 테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게. 그러면 이제 마플 교과서에 여러분들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 번에 읽어보고 지나갈 건데, 자, 독립과 종속의 의미라고 나와 있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항상 같다. 즉 A의 발생 여부가 B의 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둘은 서로 독립관계에 있고요. 둘이 독립사건이에요. 따라서 A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B가 발생하는 것이나, 아니면 A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B가 발생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B가 발생하는 것이나 다 같을 수밖에 없어. 왜? A는 B한테 영향을 못 주니까. 따라서 이 세 개가 같다라는 게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종속은 뭐냐면 독립이 아닐 때, 즉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미칠 때 발생 확률에, 걔를 종속이라고 하고요. 둘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도 둘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 판별식이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죠. 그래서 이런 거 추가로 한두 개만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A와 B 여사건도 당연히 서로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당연히 서로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 여사건과 B도 당연히 서로 독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A가 발생할 확률에 서로 B도 영향을 못 주고 A도 B에 영향을 못 준다고 치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당연히 B와 아무 관련도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A랑 B 사건이 둘이 독립이면 A든 B여든 A여든 뭐 A여랑 B든 다 서로가 발생 확률에는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를 써줘도 될 거고요. 걔를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 필요충분 조건 뭐로 나왔냐면, 두 개의 교사건의 확률이 A와 B의 각자의 사건 발생 확률에 곱으로 표현되면 얘는 확실히 독립이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고, 그렇지 않다면 종속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사실 이게 전부야.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는 얘가 전부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얘를 다루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 문제씩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는 쌤이 앞단원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긴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몇 번부터 볼 거냐면 시너지로 가보세요. 816번부터 여러분들이랑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유형 1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나왔는데 816번 문제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문제가 좀 잘렸는데 다음 표는 100명의 남학생, 여학생 중 두 영화, 기생충과 설국열차를 관람한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생충을 본 사람들이 표에 나와 있고 설국열차도 마찬가지고 분류 기준은 영화 두 개랑 남녀로 나눠져 있는 거 맞죠? 자, 이 100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학생이 남학생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기생충을 관람한 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에 뭐라고 나왔냐면 얘들아,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나왔어. 자, A와 B는 독립. 지금 기억에서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해야 될 건 뭐야? 판별식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제일 먼저 쌤이 PA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PA는 어떤 한 학생을 골랐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죠. 그럼 전체가 100명인데 남학생 몇 명이니? 70명. 그러니까 PA는 몇이에요? 10분의 7이 되는 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PB 한번 구해보죠. B라는 사건은 이제 기생충을 관람한 학생일 사건이 B니까 전체 100명 중에서 관람한 학생, 기생충 본 애들 몇 명이야? 60명. 그러니까 B의 확률은 10분의 6이 아니겠어? 이렇게. 자, 마지막 P. 이번엔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교 B가 되겠죠? 자, A이면서 B인 사건, 즉 남학생이면서 기생충을 관람한 사건 몇 명이에요, 얘들아? 42명.
총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그럼 100분의 42의 확률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유일하게 따져봐야 될 거 이제 판별식이죠. PA와 PB를 곱했을 때 지금 PA 곱이 되는 거 맞니? 따라서 둘이 곱한 것이 얘와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서로가 독립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참이 된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야. 니들 이 글 읽고 나서 기생충본 사건과 남학생의 사건은 서로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어? 판단 근거 없죠? 항상 그런 식이야. 판단 근거 글로 읽었을 때 헷갈려 항상.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만 잘 사용하면 돼요. 다음 니은 보기 한번 볼게요. P, B바 A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P 바 A는 5분의 3이라고 주장을 했어.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뭐 확인했니?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 걸 기억해서 확인했지. 그러면 P, B바 A는 어차피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아니죠. 두 사건이 독립이면, 그렇죠, 그냥 PB와 같을 수밖에 없지. 독립이란 말 자체가 A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B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고정돼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얘도 5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독립이니까. 근데 어떠니? 맞죠? 5분의 3 맞지? 10분의 6이니까 따라서 니은은 뭐야? 참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아, 난 아까 PB가 5분의 3인 걸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P, B바이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두 사건은 독립이니까 PB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잖아. 따라서 니은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디귿 한번 보죠. 디귿에서 두 사건 A와 B 여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자, A와 B 여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 그랬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다? 독립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그러면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체크만 해볼게. 자, PA라는 게 얘들아 몇이야? 아까 전에 구했지만 10분의 7이지. 그러면 PB여라는 건 몇일까 얘들아? 얘가 10분의 6이었으니까 얘는 10분의, 그렇지, 4가 되겠지. 그러면 P, A교 B여를 이제 구할 건데 얘는 뭐야? 남학생이면서 기생충을 관람 안 한 학생이잖아. 그치? 몇 명이야? 28명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28이 될 거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곱해도 뭐야? 얘가 나올 수밖에 없지. 따라서 얘도 서로 독립이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A와 B가 독립이니까 A와 B여도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디귿도 참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을 확인할게요. 리을은 A여와 B여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는데 얘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다 그랬지. 따라서 리을도 참.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여와 B여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그냥 갈겨주시면 돼요. 4개가 전부 다 참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로 5번으로 끝나겠죠. 자, 이게 일단 독립가종속의 기본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이게 816번 문제였는데, 그럼 다음으로 쌤이 고른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의 821번으로 한번 가볼게. 독립의 여러 가지 성질이 좀 나와 있는데 821번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PA와 PB가 둘 다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여기에 이렇게 밑줄 좀 치세요. 괜히 준 조건은 아닐 거야. 중요한 조건이 될 테니까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자, 지금 두 사건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자. A와 B가 독립이면 A여 교 B와 A여와 B의 확률을 곱한 것이 같다. 어떻게 생각해? 맞는 거지 얘들아. 왜? A여와 B도 서로 독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 각자를 곱한 것이 둘의 교사건의 확률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1번이 일단 참이겠죠. 그치? 자, 2번 한번 보자. 이번에는 A와 B가 독립이면 이라고 했고 A여와 B여의 교사건이 A여와 B여의 확률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겠지. A여와 B여도 독립일 테니까. 자, 세 번째 거가 좀 재밌는데요. A와 B가 배반이면 이라고 얘기를 나왔어. A와 B가 배반이면 선생님 아까 배반은 좀 다른 어떤 분류기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A와 B가 배반이라면 째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자고. A와 B가 배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둘이 같이 발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 봐봐. 잘 생각해. 여기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들아,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둘이 배반이라면 PA B는 몇이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둘 다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 몇이야? 0이지. 0이죠. 왜? A와 B는 같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0이야. 그러면 얘가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PA와 PB를 이렇게 곱한 것이 얘와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독립이지. 근데 얘도 지금 0보다 크다 그랬죠, 문제에서. 그 다음 얘도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0이 될 일이 없지. 그럼 둘이 다를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으면 두 사건이 배반이면 둘은 절대 독립일 수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가 0이었으면 독립이었어요. 그렇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었으면 같아질 테니까 독립이 되는 거지, 확률이. 따라서 PA와 PB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리고 A와 B가 배반이면 이 둘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종속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둘 다 0보다 크다면.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면 PA여 B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저 PA여 바 B를 한번 해석해보면 이거 아니야? PB 분의 PA여 교 B, 이거 맞죠? 그치? 이거죠?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봐봐. A의 여라는 거는 여기 나머지 전체죠. 근데 걔와 B의 교집합이란 얘기는 여기 B란 얘기죠. 맞아요? A가 아닌 것과 B의 교집합은 당연히 B만 포함될 거 아니야. 따라서 위에가 그냥 PB와 같을 것이고 밑에도 PB와 같으니까 얘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겠네는 맞겠네. 이해돼?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PA여 바 B라는 건 PB가 분모에 오고 A여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이 분자에 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A가 아닌 부분과 B라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그냥 B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PB가 될 거고 위아래 PB니까 둘 다 1에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3번도 이렇게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4번이 쌤이 봤을 땐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좌변에 뭐라고 나왔냐면 PB바 A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 PB랑 똑같죠. 우변에는 PA바 B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 PA랑 똑같죠. 이래야 독립이지. 근데 그 말이 얘네들이 같다는 걸 의미하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얘는 꼭 같을 필요가 없잖아. 독립이면 얘와 얘가 각자가 PB와 PA와 같은 건 맞지만 그 둘이 같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독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4번이 땡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5번 한번 볼게. 5번은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 독립이라 그랬죠? 그럼 뒤에 바 B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좌변식은 그냥 PA여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우변은 1-PA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A 발생 확률을 전체 1의 확률에서 빼면 A 여사건의 확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래서 5번은 참이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고요. 4번 문제는 확실하게 좀 특이하고 이상한 문제였던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828번 문제를 쌤은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도현이 바쁘니? 자, 보시면 PA는 0이 아니고요. PB도 0이 아닌 상태야. 그러면서 A 여사건은
A여는 이제 A 여사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기억부터 보죠.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A와 PB가 각자 같으면서 0이다. PB바 A와 PA바 B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주은아,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은이가 만약에 P, B바 A를 쓴다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쓰면 어떻게 쓸 거야, 얘를? 다시. 다시. P, B바 A를 우리가 풀었으면 뭐죠? PA분의 PA B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PA바 B를 쓰면? 그렇죠.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둘의 교사건이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시는 거고 얘도 0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니까 0일 수밖에 없고 분모는 확실히 지금 0이 아니라고 문제의 조건에 주어져 있으니까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면 기억은 참이죠. 그치? 아, 기억이 참이구나 라고 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니은이 나왔는데 P, A, 여, 바, B가 0이면 이라고 나왔네. 그 말은 얘 자체를 해석해 봤을 때 결국 P, B분의 P, A, 여, 교, B죠. 근데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누가 0이야? 분자가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분자가 0이란 얘기는 A, 여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니? S를 싹 하고 그려놓고 여기에 A, 여가 있으면 이쪽엔 B가 있으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A, 여가 이만큼 있으면 A는 어딘가요? 나머지가 전부 다 A죠. 쌤이 주황색으로 만들어 놓은 곳. 그러면 A와 B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지. A, 여의 바깥쪽이 다 A이기 때문에 B랑 겹치는 부분이 B인 거 맞지?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아니죠. A와 B는. A, 여와 B가 배반 사건이죠. 동의하시죠? 자, 세 번째 디귿 한번 볼게요. 자, PA와 B가 0보다는 일단 크고요. 그러면 풀어쓸게요. PB분의 PA교 B라고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PB바 A이기 때문에 PA분의 PA교 B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얘들아 봐봐. 지금 분자가 똑같죠? 근데 우변이 더 커요. 그럼 분모 길이는 누가 더 큰 거야? 왼쪽이 더 큰 거죠. 왜냐면 다 양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뭐 3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 쉽게. 그럼 얘가 더 작으려면 PB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7이고 얘가 8이면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잘못 얘기했네. 오씨. 얘가 8이고 얘가 7이면, 그치?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PB가 더 커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분수 전체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는 더 작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PB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또 참이죠. 이렇게. 자, 다음 마지막 리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리을은 참이겠니 거짓이겠니?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3이에요. 참이야? 네. 이유는요? 비율이 많아요. 왜냐면 PB랑 BC랑 더하면 1이잖아요. 근데 왜 둘이 더해? 표화가 돼 있으니까요. 아닌데? 뒤에 바 A가 있잖아. 그냥 PB랑 PB 열을 더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봐봐 얘들아.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라면 맞아요. 리을이 참이죠. 네. 왜? 둘이 독립이라면 얘는 그냥 PB랑 똑같죠. 얘는 PB여랑 똑같죠. 그럼 둘이 합치면 무조건 1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독립이 만약에 아니라면 얘는 거짓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쟤를 다시 한번 써보면 둘은 분모는 PA로 둘 다 동일해요. 그치? PA로 동일하고 위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B교 A를 쓰고요. 그 다음에 B여교 A를 쓸 거 아니야. 아, 그럼 1이 나오겠구나. 참이네요. 참이네요. 왜요? 참이네요. 왜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얘는 A이면서 B인 사건이죠. 얘는 A이면서 B가 아닌 사건이죠. 그러면 A이면서 B인 사건, 세상에는 A이면서 B인 사건이랑 A이면서 B가 아닌 사건 합치면 전체 A인 사건이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둘이 독립관계라고 치면 그냥 PB 더하기 PB여라서 그냥 1이 될 수밖에 없고, 독립이 아니라고 치면 이 분모가 PA라고 한정돼 있으니까 조건방률이니까 A이면서 B인 거, 그 다음에 A이면서 B가 아닌 거를 합치면 전부 다 A인 것만 나오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결국 1일 수밖에 없다가 돼서 리을은 참이에요. 이렇게. 거짓 아닙니다. 참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참이니까 일단 리을까지 다 맞는 걸로. 이게 828번. 지금 굉장히 개념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어떤 구체화된 문제가 나오지가 않고 성질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선정한 문제는 834번이에요. 오늘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을 이용한 미지수 구하기라는 문제인데, 자, 쌤이 일단 계속해서 터프 문제들을 상대는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들어줘. 다음 표는 어느 고등학교의 방과 후 자율학습에 대한 찬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200명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학생이 선택되는 사건과 방과 후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2A-B는 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일단 200명 중에 한 명을 택할 거니까 확률 자체는 200분의 몇이 되겠죠. 근데 자, 학생이 선택되는 사건을 쌤이 A라는 사건이라고 하면, 자, PA는 몇일까? PA 80명이요. 학생은 총 80명이죠. 그치? 그러니까 200분의 8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5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PA를. 그 다음에 PB는요, 지금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사람이 선택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전체 200명 중에 내가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사람을 땅 뽑을 확률은 반대하는 인원이 전부 다 합치면 모르죠? 일단 반대하는 사람 보니까 20 더하기 40 더하기 B죠. 그치? 그러니까 60 더하기 B네. 따라서 200분의 B 플러스 60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죠? 근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쌤이 최종적으로 A이면서 B인 사건의 확률도 구할 건데, A이면서 B인 사건은 학생이면서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면서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B가 나오겠죠. 그러면 200분의 B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독립이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 그치? 따라서 200분의 B 플러스 60 곱하기 5분의 2가 200분의 B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이 쌤이 제일 먼저 세운 기억식이 될 거고요. 니은식은 어차피 A랑 B에 B에 대해서만 정리됐네? 나오네? 그래. 근데 A와 B를 더한 게 몇 명이야, 얘들아?
80명이죠? 그치, 합계가 80이니까 얘를 니은식으로 일단 세워는 놓게. 결국 얘들아 뭐가 나와? 얘에다가 5분의 1을 곱한 게 b가 나와야지 맞겠죠? 그치? 따라서 양변에 5를 곱해주면 2b 더하기 120이 5b가 나올 테니까 b는 40이지 않을까? 그럼 a도 40이겠죠? 2B 더하기 2b 더하기 120. 왜냐면 200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얘에다가 얘만 곱해주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뭐 b는 40명이 나오겠죠. 그치? a도 40명이 나오고, 그래서 정답은 4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쌤이 지금부터는 풀이 방식을 살짝만 바꿔볼게. 변주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지금부터 한 3문제씩 끊어서 가볼 건데, 지금 3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니다. 839, 844, 855. 39, 44, 55. 44, 55요? 39, 44, 55. 이 3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 동안 쌤도 앞에다가 풀이를 싹 한번 적어줘 볼게. 그 다음에 같이 풀이 해줄게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듣고만 있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더 드리려고. 근데 하필이면 39번 좀 어렵네. 그 39번 어려우면 건너뛰어서 44번부터 가도 돼. 다 토큰데요? 어.
그래도 하나 봤어요. 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생각 좀 더 해봐. 생각 좀 더 해봐. 44분 되시면 돼요. 44분 안 했어? 진짜 어렵다. 그리고 어디까지? 3개. 오늘은 어디까지? 오늘 사건의 독립과 종속까지. 독립시행 전까지. 무슨 만물생이 여기 끝까지예요? 그렇지? 시간이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그치? 이 단원이 제일 어려운가요? 학교에서? 이 단원 전체가 제일 어렵진 않지만 이 문제들은 지금 어렵죠. 제일 어려운 단원은 어디예요? 잠깐만. 위양분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자, 하필이면 쌤이 3개를 선정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 시키고 나서 문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져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쌤이 먼저 풀이를 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잘 들으세요. 839번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앞에 잘 봐.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은 줬는데 아마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거야.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거야.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인 사건을 A라고 했기 때문에 PA는 6분의 1로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6개의 선택지 중에서 4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확률은 6분의 1일 거야. 따라서 PA는 이렇게 6분의 1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두 개의 주사위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K인 사건을 BK라고 할 건데 K는 5 이상의 자연수니까 나는 B5, B6, B7, B8, B9, B10 물론 이게 다 적은 게 아니야. 어디까지 적어야 될까? 그렇죠. B11이랑 B12도 원래는 적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다 보면 내가 필요하면 더 적어도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써놔야지 하고 써놓은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한지 한번 봤어. 얘들아, B5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니? 두 개의 주사위를 합쳐서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사건이지. 그럼 몇 개가 있을까? 1, 4, 2, 4, 아니 1, 4, 2, 3, 3, 2, 4, 1 이렇게 4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전체 경우는 36가지인데 그 중에서 1, 4, 2, 3, 3, 2, 4, 1 4가지 경우니까 4개가 탁 하고 올라가겠지. 그랬더니 그냥 9분의 1이야. 그러고 나서 PA교 B5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둘이 독립인 걸 확인해야 돼서.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온 눈이 4이면서 둘의 합은 5가 되는 사건이지. 맞아? 첫 번째로 나온 눈의 수가 4이면서 두 개의 눈의 합은 5가 돼야 되는 사건이니까 몇 개밖에 없어? 4, 1이라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36분의 1의 확률 아니겠니? 괜찮아? 그래서 둘이 곱했더니 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두 사건은 뭐야? 종속이 되는 거 맞겠니? 독립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얘 곱하기 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둘은 종속인 상태네까지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쌤이 하나만 더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B6인 사건이야. 그럼 B6은 뭐냐면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6이 나온 사건인데 그게 몇 개 있을까? 5개죠. 1, 5, 2, 4, 3, 3, 4, 2, 5, 1 해서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6분의 5인데 잘 생각해. 여기서 첫 번째 눈이 4이면서 둘의 합이 6이 되려면 4, 2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36분의 1인 거 맞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곱할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절대 얘가 안 나와.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여기서 갑자기 탕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 여기서 땅 커팅하고 아싸 유레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응?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면 A 교 BK는 항상 36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요. 왜 그런지 알아? 둘의 합이 7이야. 둘의 합이 8이야. 둘의 합이 9야. 둘의 합이 10이야. 근데 어차피 첫 번째가 4라면 4, 3, 4, 4, 4, 5, 4, 6, 4,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항상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어? 교집합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36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여기 6분의 1도 고정돼 있잖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 가운데가 6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죠. 독립이 되려면 얘와 곱해져서 36분의 1이 나오는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가운데 여기 확률이 6분의 1인 걸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B7에서 그게 나올 거란 얘기야. 왜? 둘이 합해서 7이 나오려면 1, 6, 2, 5, 3, 4, 4, 3, 5, 2, 6, 1 해서 딱 6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36분의 6일 테니까 6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인 확률이랑 B7인 확률을 곱하면 A이면서 B7의 확률인 36분의 1이 나올 거니까 얘가 유일하게 독립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만약에 8, 9, 10 늘려가잖아요? 그럼 그럴 수가 없는 게 8이 만들어지려면 얘들아 뭐부터 가능해? 4, 4. 그러니까 2, 6, 그치? 2, 6, 3, 4, 아니 3, 5 해가지고 2부터 몇 가지? 6까지 갈 거니까 5개 있겠지. 5개 나올 거고 4개 나올 거고 3개 나올 거고 2개 나올 거고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6분의 1은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6분의 1은 유일하게 B7일 때만 나오니까 둘이 곱했을 때만 독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K가 7일 때만 가능할 거니까 모든 K는 페이크예요. K가 7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7로 끝날 거니까 3번이 되겠지. 그치?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는데 내가 너희를 일부러 갈구려고 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너무 내 문제풀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풀이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좀 어려운 문제가 걸렸어. 다음 거 844번은 좀 더 어려우니까 긴장 좀 하세요. 사실은 쌤이
이 레벨의 문제를 우리 수업에서 지금 바로 다뤄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시너지 수준이니까 그리고 내신에서는 이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얘는 다룰게요. 잘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좀 어렵습니다. 미리 경고하고 갈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뭐 필기할 필요 없어. 자, 844번 문제 뭐라 돼 있냐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야.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죠? 그런데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자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은 내가 10장 중에 한 장을 뽑았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경우의 수를 세보면 2, 4, 6, 8, 10 3개가 있는 거지. 아니, 5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은 10분의 5가 되면서 2분의 1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5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B라는 사건에 누가 올진 모르겠으나 여 안에 N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다고 쳐. N개. 예를 들어서 짝수인 거는 5개가 있죠. B라는 친구는 N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PB는 10분의 N이 되는 거 맞을까? 어렵니? 괜찮아? 잘 생각해. PA가 10분의 5야. 당연하죠. 이거는 맞지? PB는 10분의 N이야. 10분의 N이야.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PA 곱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하면 100분의 5N이야. 동의해? 여기까지는? 동의해? 근데 PA 곱 B라는 건 A이면서 B인 사건이잖아. A이면서 B인 사건의 확률이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100개로 놓는 건 좀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난 10장 중에 한 장을 뽑을 거잖아. 그러면 분모는 10분의 몇이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일부러 100분의 5n을 위아래 다 10으로 나눠줘서 10분의 2분의 1 n으로 바꿔줬어. 그럼 무엇을 가지냐면 봐봐. 여기서 잘 들어. 얘가 ns 맞죠? s 총 경우의 수.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뭐야? na죠. 2, 4, 6, 8, 10 5개야. 그럼 얘가 ns 맞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n이 nb야.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얘는 100분의 5n 할 때 100은 절대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ns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장 중에 하나 뽑으니까 굳이 위아래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똑같이 ns야. 10장 중에 하나 뽑으니까. 그 얘가 뭐야? n a 곱 b죠. 동의해? 동의하니? 2분의 1 n이라는 이게 a 곱 b의 개수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인정해? 근데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니? a 합 b의 개수가 7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5에다가 여기 있는 n을 더해놓고 여기 있는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 n을 빼면 걔가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5 더하기 n에서 2분의 1 n을 빼니까 2분의 1 n 더하기 5만 남는 거 맞지? 걔가 몇이다? 7이다로 가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n은 반드시 4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잘 봐. 얘가 4라는 얘기는 B라는 사건에 해당되는 숫자가 4개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n자리에 4가 들어가면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A 곱 B에 해당되는 애는 2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B 안에는 n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4개를 골라줘야 돼. 10개 중에. 그렇지 않아? 10개 중에 만약에 B라는 사건이 내가 1부터 10까지 중에 카드를 뽑는데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해봐. 그럼 2, 3, 5, 7 4개 아니야? 괜찮지? 그렇게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교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와야 되니까 A랑 B에서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B가 4개를 가질 건데 그 중에 2개는 A에도 갖고 있어야 된다. A에서. 그러면 2, 4, 6, 8, 10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OCE예요. 괜찮아? 왜? A가 갖고 있는 애를 2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A가 안 갖고 있는 애 1, 3, 5, 7, 9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B의 개수는 4개가 될 텐데 그 중에 A와 겹치는 것의 개수는 2개가 될 테니까 둘이 얘가 4가 되면서 얘가 2가 되면
둘이 곱한 것이 얘가 되면서 둘이 독립이 되겠지. 그쵸? 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B가 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A에서 2개 뽑는 전체 개수이면서 거기 딸려서 A가 아닌 거 1, 3, 5, 7, 9 중에서 2개 뽑는 전체 개수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개의 경우일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B 안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1, 2, 3, 4. 그치? 1, 2, 3, 4가 들어있으면 그 A가 2, 4, 6, 8, 10이었으니까 잘 봐. P 지금 A가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지. P, B는요? 10분의 4니까 5분의 2죠. 근데 P, A 교 B는 몇이야? 2랑 4가 겹치니까 2개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뭐 나와? 얘 나오지. 독립이네? 맞아? 아, 그러니까요, 쌤. 쌤이 좀 확실히 지금 사고의 레벨이 지금 한두 단계 올라갔는데 A라는 사건은 짝수순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0분의 5라는 확률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10개의 표본 공간에서 2, 4, 6, 8, 10이 나오는 5개의 사건들이 해당이 되는 A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서 PA는 10분의 5고 이게 NS분의 NA입니다. 근데 B라는 놈은요, 전체 표본공간 10개가 맞는데 과연 몇 개를 가졌을지 모르니까 내가 N개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PA 교 B가 A와 B가 독립이 되려면 둘이 곱한 것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확률이. 그럼 얘를 위아래 10으로 나눠주면 표본 공간 10개 중에서 2분의 1 N개가 A 교 B의 개수입니다. 근데 그러면 NA와 NB를 더해놓고 NA 교 B를 빼면 걔가 7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걔를 계산해주면 N이 4개일 수밖에 없는데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지만 그 중에 A랑 겹치는 것이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 2개 뽑고 A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중에 2개 뽑으면 완성됩니다. 라는 포인트란 얘기야.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고요. 근데 쌤이 그래서 일부러 골랐겠죠. 왜? 집에서 숙제하다가 이런 문제 나오면 머리 터져요. 쌤이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을 먼저 해드리는 거고. 영주야, 이거 풀었어? 풀었어? 기억이 살아있어. 좋아, 좋아. 근데 이건 아마 내신을 한 단계 거친 학생들도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그치? 오케이. 자, 이게 844번이었으면 다음으로 855번이 있는데 나 이거 난이도 좀 잠깐 볼게. 855번은 쉬워. 야, 855번은 지금 너희들 풀어. 그 다음에 873도 지금 하세요. N 2분의 1 N 저거 분자에 올라가는 게 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2인 거? n이 4니까. N이 3지. 봐봐. 아까 전에 NA 합 B가 7이라는 조건 있었지. 근데 NA가 5지. NA가 5야. NB는? N개지. NA 교 B는? 2분의 1 N이지. 얘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 7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55번이랑 73번 푸세요. 82번도요.
자, 얘들아 2분 뒤에 세 문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딸려있는 네 문제 또 볼게요. 그러면 일단 독립과 종속은 끝이 날 텐데 저 산술기에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요? 산수기하다 할게. 자, 일단 얘들아 쌤이 855번 풀이 먼저 간략하게 이미 써놨지만 문제를 푼 학생은 쌤이 푼 거를 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잘 봐봐 얘들아. 일단 조금 더 기술적으로 쌤이 풀었는데 잘 보세요. 얘가 PA분의 PA 곱 B 아니에요? PA분의 PA 곱 B 동의? 그러면 걔의 비율이 3분의 1이란 얘기는 N, 즉 개수는 K 대 3K란 얘기죠. 비율이잖아, 비율. 확률이라는 건 비율이니까 내가 만약에 A 곱 B의 개수를 K라고 놓으면 B의 A의 개수가 3K였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3분의 1 나온 거 아니야?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PB분의 PA 곱 B는 2분의 1 나왔기 때문에 MB는 2K가 나왔어야지 얘분의 얘가 2분의 1 나왔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PA 합 B라는 게 3분의 2니까요. 여기 잘 들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전체 NS, 전체 경우의 수분의 NA 합 B의 경우의 수란 얘기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면 A 합 B의 경우의 수라는 건 A의 경우의 수에서 B의 경우의 수를 더하고 거기서 A 곱 B를 뺀 포함 배제의 원리 아니야? 그치? 그게 몇 K니? 얘가 4K일 수밖에 없지. 얘가 4K라고 치면 얘가 4K니까 3분의 2의 확률이 나오려면 얘는 몇 K일 수밖에 없어? 6K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그래야 3분의 2가 나올 거 아니야. 동의하죠? 따라서 얘가 6K인 것까지 딱 세웠어. 그러면 PA라는 건 뭐야? NS분의 NA죠? 그럼 2분의 1 맞죠? PB라는 건 NS분의 NB죠? 그럼 3분의 1 맞잖아. 둘이 더하니까 6분의 5가 그냥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조금 더 열심히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을 거야, 당연히. 쌤이 푼 방법이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얘들아, 쌤이 맨날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률이기 때문에 비율이다. 비율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정확히 몰라도 K라는 임의의 미지수를 사용하면 K 대 3K 대 2K가 되면 저 확률은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A 합 B가 4K가 나오는 게 분명하니까 걔가 전체 그 표본 공간인 S분의 얘가 되었을 때 3분의 2가 나오면 되니까 얘가 나올 거죠. 따라서 얘분의 얘, 얘분의 얘를 갈기면 각자가 나오겠지. 이런 식의 풀이가 뭐랄까 확실히 좀 스마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라는 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두 번째 87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 그랬어. 쌤은요 그래서 PA라는 이 확률 값을 스몰 a라고 뒀고요. PB라는 이 확률 값을 스몰 b라고 두면 얘네들이 곱해야 PA 곱 B죠? 그치?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것이 지금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B를 곱한 게 4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PA 합 B가 K-4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A 합 B라는 건 A에다가 B를 더해놓고 교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더하고 교사건의 확률인 4분의 1을 뺐더니 걔가 K-4분의 1이 나왔다. 그 말은 양변의 마이너스 4분의 1을 없애주면 A 플러스 B가 K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나는 A 플러스 B를 K라고 두고 A, B는 4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근데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수학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는 어차피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돼. 첫 번째 뭐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는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주면 왜 이용할 수 있니?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의 수가 모두 양수일 때 이용할 수 있죠. 맞아? 근데 둘이 곱한 것이 지금 4분의 1이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죠. 곱해서 4분의 1이 되려면. 그리고 얘는 확률값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산술기하 쓰면 될 거고,
걔가 2 루트 AB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B가 4분의 1이어서 들어가면 1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K는 1 이상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합은 무조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얘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산술 평균이고 루트 AB 얘가 기하 평균인데 원래는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양변이 2를 곱해서 이 식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뭐야 얘들아? A와 B가 같을 때죠.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맞지? 즉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랑 같아지려면 그때는 A와 B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산술기하는. 다음으로 88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 B바 A와 P, A가 같대. 잠깐만. 얘들아, 독립이라 그러면 P, B바 A는 그냥 PB인 거 맞죠? 그러니까 PB랑 PA가 같은 거죠, 지금. 이런 해석 가능하니? B바 A란 표현 자체가 필요가 없어. 둘이 독립이니까. 그러면 PB랑 PA가 같아. 둘 다 K로 같아. 그러면 독립이니까 PA 교 B는 뭐야, 얘들아? PA와 PB를 곱한 K제곱이지 않겠어, 이렇게? 그럼 게임 끝났죠? 왜? A의 확률 K와 B의 확률 K와 교사건의 확률 K제곱, 즉 얘네 둘이 더해놓고 K제곱을 빼면 걔가 합사건의 확률인 9분의 5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결국 K에 대한 2차 방식을 푸는 거니까 양변에 9를 곱해놓고 2차 방식을 전개해봤더니 인수분해가 3K-1과 3K-5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K 값이 3분의 1이거나 3분의 5인데 K는 확률이니까 절대 3분의 5가 될 수 없지. 1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가능할 거고, 그럼 PA 교 B라는 건 K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지. 그치? 선생님 뭐 굉장히 급하게 하진 않았죠. 미리 필기를 다 써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85, 90, 900, 909 4개를 좀 얹을 테니까 지금 스타트. K는 9분의 1일 수 3분의 5? 저거, 네. 3분의 5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확률이니까.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4개 지금 다예요? 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괜찮아. 우리 미적 친구들, 다음 시간인 미적 친구들이 오늘 끝나고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업 좀 더 하기로 했어. 미적. 그래서, 괜찮아요. 빨리 일단 해보세요.
왜는? 엄청 친밀가 다 있어. 아. 이거 제일 큰 거.
자, 909번만 생략하고 딱 3개의 문제 보고 갈게요. 885번부터 앞에다가 풀이를 적어 놓긴 했는데 쌤도 현장에서 바로 푼 겁니다. 자, 수지는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B가 서로 배반이라고 잠깐 잘못 생각을 했어. 맞니? 근데 A, B가 배반이라면 교사건이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 더하면 합사건의 확률인 거 맞지? 따라서 A의 확률이 스몰 a고 B의 확률이 스몰 b라면 두 개를 더한 게 그냥 배반 사건일 경우에 합이니까 0.7 나온 게 맞아. 그런데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했더니 독립일 경우에는 교사건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A에다가 B를 더해놓고 둘의 교사건의 확률인 A, B 곱한 친구 있죠? 걔를 빼줬더니 이번엔 0.6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배반 사건으로 계산했을 때는 둘이 더한 게 0.7이니까 이게 팩트가 맞는데 거기서 A, B까지 교사건까지 제대로 독립으로 계산해서 빼줬더니 0.6이 나왔다는 건 더한 건 0.7이고 곱한 건 0.1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A와 B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 차를. 그러니까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AB라는 거. 오랜만에 보는 곱셈 공식이죠? 걔 좀 활용해주면 계산만 맞추면 0.3이 나오는 건 그냥 간단하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로 890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좀 특이한 문제예요. 얘가 철수가 결국 70점을 맞고 싶어. 근데 70점을 맞으려면 관람객한테는 점수 A를 받으면 40을 받으니까 40 받고요. 심사위원한테 30을 추가로 받으려면 점수 C를 받아야 돼. 그 다음 관람객한테 점수 B를 받으면 30을 받게 되고 추가로 40이 더 필요하니까 심사위원한테도 B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관람객한테 만약에 점수 C를 받게 되면 20을 받았으니까 심사위원한테는 50을 받아야 돼서 A를 받아야 돼. 맞지? 따라서 AC, BB, CA가 철수가 70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경우야. 맞죠? 그러면 A를 받을 확률은 항상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를 받을 확률은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두 개가 곱해지면 둘 다 발생할 확률이 될 거고 왜냐하면 두 개의 사건이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독립이면 두 가지 사건이 둘 다 일어나려면 둘이 곱해야 되는 게 맞지. 각자의 확률을. 따라서 12분의 1, 9분의 1, 10분의 1을 더해주면 결국 18분의 5가 정답일 수밖에 없다로 간단하게 문제가 또 풀릴 거야. 자, 마지막 900번 한번 보면요. 얘야말로 어떤 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개설되어 있는 어떤 수로에서 수로의 숨은 A, B, C, D가 지금 닫혀있을 확률이 각자 다 달라요.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근데 X에서 물을 흘려보낼 때 Y까지 물이 흐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각자의 수문이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봐봐. 물이 흐르려면요. A랑 B 중에 어느 한 곳은 뚫려 있어야 돼. 그치? 둘 다 뚫려 있어도 되지만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교집합 보이죠? 그러면서 C랑 D 중에서도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어야 돼. 그러면 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 근데 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 전체를 뒤바꿔서 그렇다면 물이 흐르는 경우와 흐르지 않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려면 이 전체 케이스를 부정해 줘야 되는구나. 열을 붙이게 되면 먼저 맨 앞에 있는 게 부정되겠죠?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막혀 있는 거야. 근데 교집합도 합집합으로 바뀌지. 왜냐하면 잘 봐봐. A와 B가 둘 다 막혀 있고 CD도 둘 다 막혀 있어야만 물이 안 흐르니? 그건 아니야. A와 B가 둘 다 막혀 있거나 아니면 C, D가 둘 다 막혀 있으면 물이 안 흘러. 그러니까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돼. 맞지? 그러니까 꼭 교사건 아니야. 이해돼? 이거 합집합으로 바뀐 이유 파악되죠? 그러면 결국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M이라고 하고 이 사건을 N이라고 하면 M 합 N이기 때문에 M의 확률과 N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M과 N이 둘 다 일어날 확률 한 번은 빼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PM은 닫혀있고 닫혀있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PN은 얘네 둘이 둘 다 닫혀있으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마지막에 PM교N은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결국 4개가 다 곱해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18분의 1이 나오면 결국 물이 안 흐를 확률은 3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놓고 거기서 18분의 1을 빼준 9분의 4라는 확률이 물이 안 흐를 확률이니까 그럼 전체 확률 1에서 9분의 4라는 물이 흐르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물이 흐르겠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9분의 5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푸는 건데 이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거나 좀 궁금증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쌤한테 따로 질문해줘도 괜찮고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 확률과 통계 수업은 마칠게요. 숙제는 끝까지. 숙제는 이제 유형 14번까지가 되겠죠? 유형 14번 안 서술하면 아픈데요. 정했어 이미? 유형 14번 안 설명 안 들었는데 풀었어요. 뭐 도전 한번 해보되 못 풀겠으면 쌤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도와드릴게요. 909번. 잠깐만. 오늘 수업은 어려워? 여기서.